말씀해 주셨고요. 1번은 경제정책과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13,200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투자인데 투자율치 1조 원을 달성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고 작년 실적하고 올해 계획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수원 본사가 양북에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SMR 국가산업단지 운영하는 거는 아까 잘 들었고요. 상반기 예타가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인데 자족형 배후 도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양북 초원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차라리 시내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 공시제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이제 경주시가 일자리 전체를 이제 창출하기 위한 그 이제 데이터를 저희들이 그 사전에 이제 그걸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를 넘긴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공시제 목표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목표는 나와 있고 계획은 나와 있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모든 일자리를 이제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 총괄 자료를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원래 자료는 아직 데이터는 이제 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목표만 정해놓고 각 부서별로 이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실적 부서별 계획이 나오면은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언론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자리 목표 공시제 목적은 무엇인지인가요? 그것도 한 말씀.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목표가 13,780개 정도 되고 원래 같은 경우는 역시 13,700개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업 그 환경의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 대응도 하고 우리 또 생애 주기별로 좀 맞춤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자리 중심의 시정 운영 거버넌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성장 어떤 기반 구축과 촘촘한 일자리 안정망 구축 그리고 청장년이 이제 행복한 일자리 사업 확대라든지 경주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현재 234개 정도의 세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유형별로 현재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투자 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6건에 6,130억 정도를 이제 목표로 저희들이 이제 1조 정도 했는데 6,13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하였고요. 2021년부터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하면은 전체의 32건에 2조 7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의회도 그렇고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이 30개 조성되어 있지만 좀 개별 어떤 입지 산업단지 자체가 용수라든지 전기 문제라든지 오페스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행사가 이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상담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 5억을 가지고 저희들 미래 산업단지 연구 개발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한 동력을 시행합니다. 지금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원래의 용역을 완료하여 원래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경주시가 직접 참여하는 공정개발 방식으로 저희들 최소한 100만 평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산업단지에는 전기 문제, 용수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한 산단을 만들어서 저희들 늘 포항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도 포항에 근가지 않고 미치지 않고 포항보다 훨씬나 더 큰 대기업을 저희들이 좀 외역적으로 유치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손모사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손모사 이전도 시내에 와야 된다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 테크노폴리스 이제 생활 3단을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이 거점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 국가 3단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그런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거점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업은 실패한다는 그 어떤 논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가 3단만 유치하고 그냥 3단만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는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다 같이 이렇게 국가 3단 조성해놓고도 들어올 기업도 없을 뿐더러 들어올 수 있는 종업원도 직원 수도 많지 않다, 기업도 많지 않다 그런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그 테크노폴리스라는 그 이제 명칭 아래 그 이제 지난번에 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께서는 시내 쪽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SMR 3단을 중심으로 그냥 15,000, 2만 도시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존의 문무대학면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기존 문무대학면의 어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권을 포함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 안에다가 자사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넣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좀 분야별로 주거 시설은 사이언스 빌리지라든지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상업시설 이런 거 그리고 문화 여가 시설에는 이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생활센터 주민 교육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복합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전시관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수원 넷제로 에너지 파크라든지 이런 문화여가 시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원자력 공기업 자사고라든지 주민논문센터라든지 초중학교 분리 이전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 그리고 원자력 지식산업센터 국책연구기관 본원이라든지 공기업 연구소 등 R&D 시설들 그러니까 주거시설, 문화여가시설, 보육시설과 R&D 시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이제 복합 어떤 공간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를 이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가지고 3억 예산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협상에 계약을 준비 중에 있고요. 경상북도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전에 이미 좀 자원부시하고는 기재부 쪽에도 한번 좀 건의도 좀 드리고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장님 말씀하신 시내 건설 이런 부분도 또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어떤 이 기반 정주 여건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예,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경주시가 작년에도 MOU를 굉장히 좀 활성화 있게 많이 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MOU 체결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관광객들이 그 황리단길이라는 그 한 곳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 이런 게 많이 나온 거는 알겠는데
이런 그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유인책,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유인책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저도 사실은 이제 고양이 얘기다 보니까 주말에 저희 집사람하고 한 번씩 나가보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황리단길은 북적북적한데 바로 그 길 건너편 대농원고 건너편만 가면은 굉장히 한산해요. 저도 굉장히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먼저 MOU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면 대부분 이제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한데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과 MOU를 하고 난 뒤에 사업 허가라든지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나머지 행정 절차 이런 것 때문에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MOU를 하고도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강동 상단에 뭐 110메가 수소 열려든지 그 맥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 벌써 이제 작년 연말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전체 사업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사업의 행정 절차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그냥 찾아다니는 것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투자 유치과정 할 때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시험 동탄이 마지노선입니다. 기업들이 가고 싶어도 더 내려오고 싶어도 노조에서 오지 않습니다. 딱 시험 동탄 넘어가면은 직원들이 사표되고 다른 데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뭐 현대 트레이시스라든지 DSC라든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한 6, 7번을 갔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유치하기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MOU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찾아다니기보다 우리가 손님 맞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큰 기업이 올 수 있는 좀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저희들 이제 앞으로 투자치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실적들을 진행 사항들 한 번씩 좀 보도 자료나 이렇게 좀 발표를 네. 해주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늘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구도심 이제 이 문제인데요. 구도심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 중심 사건 르네상스 사업에 저희들 공모대에서 현재 80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원래 3년차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 단순하게 사람을 오기 위한 어떤 방법에는 그냥 저희들이 뭐 황리단길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 타워도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또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고, 지금 하고 거의 마무리 다 됐죠. 다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빅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여건을 기반 시설들을 현재 이제 조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서 전선 지중화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뭐 누수율 때문에 지금 뭐 거의 한 50%, 60% 이상 시력 등불이 누수율이 있는 그 부분도 노상수단 그 개수 공사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저희 그 시설 외에도 또 이제 사람이 진짜 와야 되니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사람이 와야 되니까 사람 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여기 가면 어떤 구경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도 이제 엄청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이 단절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할까? 뭐 심지어는 시내에서는 우리 그 태종로 있지 않습니까?
태릉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사실 우리 경주의 교통에 가장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도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에 한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한절되어 있는 그 황리단길 이제 저 대릉원 동편이죠. 동편 남장간 700m 되는 그 길을 이제 원래 저희는 3월 20일부터 벚꽃 축제도 거기 하면서 그 연결해서 저희들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야간에는 저희들 이제 그 푸드 트럭도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해서 좀 사람들이 찾고 그 길을 통해서 시내로 넘어오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중상가의 상인분들도 저는 이제 늘 가면은 인천에 보면은 부평시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평시장이 상당히 반경 10km 내에 대형 백화점 마트들이 있지만 전통시장으로 성공한 이유가 상인들의 의식이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의 의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 하나를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파는 그런 할인데이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에 파는 사람, 5%에 파는 사람, 3%에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처음에는 몇 집만 참여해서 할인 행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통시장 장난 따로 있거든요. 우리 보통 5일, 7일 하듯이 따로 있지만 부평시장 할인 행사하는 날에는 장날보다 더 많이 옵니다. 정말로 시장이 문전성시가 될 정도로 그런 상인들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커머스 사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우리 주임사나 상인에서도 지금 거기에 이제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도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장 말씀처럼 10원 빵이 황리단길에는 있는데 왜 시내는 없느냐? 이제 시내도 10원 빵이 사람들 줄 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보시기에 구도심 활성화는 조만간에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아직 원래가 저희들 이제 3년차 사업이고요. 그 외에 저희는 사실 뭐 각종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거 시내 쪽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빈정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우리 외국인 이제 대화만도 있는 그쪽은 저희들 도로도 일부 사서 매입을 해서 좀 그 개수 도로 이제 보행 환경도 개선하고 하면서 외국인 어떤 전통 음식거리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건물 지도를 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좀 시내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 공실도 좀 해소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선웨리 이완대 기자입니다. 그 산업단지에 그 페이지 보면 4페이지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그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금단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동안 그 안강 지역에 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뭐 조립 전기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치하겠다든지 그런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안강 시민들은 은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금단산업단지 내에 그 조성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이라든지 어떤 그 업체가 들어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는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 그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그 금단산업단지에도 많이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자성된 거, 그 다음에 착공된 거 그런 부분들을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MOU 부분은 예. 금단 3단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그 지역은 갑산 이제 농단지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 부분은 저희 이제 그 정의사원총장 어떤 저희들이 MOU를 하고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뭐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지원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그걸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체 입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저희들은 이제 전기차 완사 공장 지금 유치를 위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좀 발표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한강 그 일원에 저희들이 이제 이 모빌리티 3단 조성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들이 그 땅을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래도 저희들도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체 어떤 3단을 개발할 수 있는 이 모빌리티 3단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 지역도 특정을 시켜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모빌리티 3단을 조성을 해서 그 속에 이제 전기차 공장 넣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바깥에 지금 민간 부분에서 지금 광시차 공장 유치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좀 가시화되면은 조금 설명을 이 모빌리티 3단 관계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단 3단 같은 경우는 매립장 개고는 5개 분양이 됐고 2개 그 중에서 이제 1개 업체가 이제 공장 종료 신고가 돼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들 그 무슨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 전에 또 MOU도 한 건 해서 거기도 지금 현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금단 3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어디 하는 데마다 저희들이 명예상 3단 금단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기업체에 이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 상담을 이렇게 올 때 저희들은 우선 금단 3단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금단 3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조성은 사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입주업체가 사실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약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사업 시행자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분양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 활동 좀 강화를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투자 상담이라든지 이제 그 기업을 이제 공장 설립을 위한 용지가 좀 어디 있느냐 하면 금단 3단 쪽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단 주민들 아무래도 그 산단 조성하면서 기업체 많이 안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부산이라든지 직원들이 관심이 좀 많고요. 저희들 나름 지금 계속 사업 시행자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서랍을 시키는 처리역입니다. 중앙에 의뢰됐던 투자 심사 대상 사업자 수가 작년에 총 몇 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통상적으로 투자 심사가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져 있고 수시는 이제 41년에 의뢰서를 40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적정하다, 재검토해야 된다, 족보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우리 저게 투자 유치했는 우리 관내에 투자 유치 했는 기업들은 그 MOU 했는 거는 우선 저희 투자 심사 대상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업이 직접 이제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나 우리 그
중앙부처의 투자 심사 의뢰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투자 그 중앙에 의뢰된 투자 심사 대상에서 우리가 무슨 유치를 듣는 그런 그 사업은 전혀 없는 건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투자 심사 그 의뢰 관련 업무는 우리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60억인가까지는 도에 투자 심사를 하고요. 그 이상은 중앙부처에 투자 심사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뭐 탄소 소재 리사이클링 센터 442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고, 그 사업의 성격, 사업의 규모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또 국비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심사 대상이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뭐 공모 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됐을 때, 그런 이제 계획실에 의뢰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도나 중앙부처로 이렇게 심사 의뢰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 업무 처리를 합니다. 한간에 지금 발행 액수가 지금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교부금도 줄어든 상황에서 하여튼 우려 차원에서 지금 이제 경주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지금 제가 의뢰해가지고 봤더니 자체 경비 세출 비율이 전국에서 거의 하위권을 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보니까 그 9.61%인데 그것보다 우리 정부가 2배 왔습니다. 그 자체 세출 자체 경비 비율 그런 내용들도 근데 이제 그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예전에는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표현을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재정이 건전하다 안 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요. 사실상 재정 자립도보다는 재정 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야 정말 그 지자체가 건전한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안 그래도 재정 자립도는 사실 좀 낮죠. 왜냐하면 저희들 국비 같은 경우에 엄청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한 8개월 동안 중앙부처하고 국회만 해도 수십 차례 왔다 갔거든요. 저희들은 뭐 민주당이고 뭐고 무작위로 다 들어가서 좀 예산 확보하고 저희들 국장님들하고 전체 본시장 시장이 다 움직여서 국비를 그만큼 확보하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 그걸 해서 어떤 사업비 쪽에 좀 하면서 저희들도 재원도 좀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불필요한 경상국비 그 미술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기자님.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SMR 관련해서 실제로 경주 미래 목걸이다라고 해서 국가산업 유치하면서도 상당히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이 창원 가서 SMR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경주 SMR 산단이라든가 우리가 진행 중인 문무과학연구소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창원 SMR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하고 고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초기에 진행하면서 국가산단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주도했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국가산단이 이제 주목이 됐을 때 그 과정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업체 어느 정도 접근이 된 업체가 있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문무대학과학연구소가 지금 현재 우선 시공분이 지난해 말에 준공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해양 관련된 아라 사업단이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토목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착공된 준공이 완료된 이 문무과학연구소 우선 시공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나 우리 경주시나 강포 지역에서 고기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창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 이제 창원 방문하시고 좀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SMR 상단 경주가 SMR 상단이라고 해놓고는 좀 더 청원 가서 SMR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한 SMR 상단 뭐 육성 그 지원하는데 한 4조 정도 하겠다는 그 부분들은요. 차원에 하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SMR 원전 분야 전체의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밝히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SMR 관련해서는 이 중앙부처가 산업부와 과기부 두 군데가 이렇게 같이 걸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원에는 이제 산업부가 먼저 이 선수를 쳐서 선방을 쳐가지고 과기부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며칠 후에 이제 그 과기부 장관님께서 그 원자력 연구원도 대전도 방문하고 뭐 이런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향후에 이제 지금 창원은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그 참 어마어마한 중공업이 이게 이제 지금 자기들이 그 테라파워라는 그 외국계 거기에다가 투자도 하고 해서 이제 사실상 그 외국계 이 자본들은 그 설계하는 기술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지 이걸 만들어내는 기술은 사실은 두산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서는 뭐냐면 축구장 크기 2배 되는 거기에서 처음에 부품들을 라인을 이게 원스톱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라인이 들어가면 우리 자동차 만들어내듯이 축구장 2배 규모의 끝이 나면은 원자로가 나오는 거죠. 이제 SMR 원자로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조립하는 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두산은 이미 하고 있다는 테라파워 쪽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 알고는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이제 그 SMR 그쪽이 아니고 이제 방산이지 않습니까? 방산 원전 쪽으로 이제 그걸 국가 사업장을 받았고 저희는 SMR이거든요. 이제 원자력 이제 문문양 과학연구소가 이제 저희들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저희 이제 과기부 쪽하고 저쪽은 과기부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SMR 쪽이라도. 그래서 이제 차세대 원자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에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3세대 원자로를 물을 이용하는 3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걸 하는 것이고, 우리 경주가 지금 SMR 상단하고 원자력 문문양 과학연구소가 같이 가고자 하는 거는 용융염 있죠. 용융염을 활용한 4세대 원자로를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또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방안을 과기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SMR 상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 231개의 어떤 투자기업 이제 병선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KDI 한국 그 산업개발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측정을 했는데 지수가 저희들 한 198% 6% 정도 해서 이제 그 된다고 봤는데, 그 KDI에서 산출했는 그게 보면 우리가 한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산전 방식이 저희들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그 10인 이하 기업 빼고 우리 대구 경북이 아닌 지역에서 오겠다 하는 거는 또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탁 통과 기준은 70에서 80% 사이거든요. 그것만 되면은 예탁 통과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저 300인 이상 기업 그 수산 ENS라는 그 원자로 설계하는 업체 300 이상 되는 그 기업하고도 MOU를 저희들이 체결을 하였고요. 또 그 지금 산업부에서 300인 이상 참 대기업하고 MOU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도 그 두산 그쪽도 좀 두드리고 있고, 그 한국 산업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계속 저희들 지금 만나고 있고,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서 계속 그런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MOU가 안 이루어지니까 중앙부처 산업부에서는 이제 300인 이상을 200인 이하로 앞으로 낮추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그 이제 3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소요 면적의 60%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우리 지역에 또 하고 있는 성우그룹이라든지 이 그룹하고도 저희들이 MOU를 해서 향후에는 이제 들어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충분히 이제 또 당초에는 면적이 지금 한 46만 평으로 저희들이 용역 당초에는 계획에는 나와서 저희도 공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그 산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빼야 되는 지국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빼면
저희들 뭐 한 44만 평 아니면 많게는 또 적게는 40만 평까지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타 통과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단독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계속 지금 뭐 원래 6월 이제 예타 신청 목표에서 했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선 시공분 활용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시공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숙박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그 과학 어떤 저희들 행정 기관하고 또 다른 이제 과학 연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보면은 뭐 우리 원전 가가지고 뭐 발전 기금 내달하듯이 거기 가가도 막 좀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진짜 국가 연구기관이잖아요. 원자력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선 시공분 지금 제외하고도 1차분이 지금 10만 평이잖아요. 전체 10만 평 현재 이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2025년도 말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 충분히 내일 제가 이제 그쪽에 부단장님하고도 만납니다. 만나면은 저희들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도 우리 지역과 내일 만난 이유가 이제 같은 상생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담아서 같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원자력 연구원에 본원에 한번 갔다 와서 그 원장님께서도 그럼 당연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건 찾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여튼 저 말씀하신 대로 잘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마무리 말씀 주시죠. 예, 오늘